안녕하세요. 저는 급성 콩팥병, 만성 콩팥병, 투석과 이식을 포함한 신대체요법, 중환자 의학을 보는 신장내과 양지연입니다. 만성 콩팥병이란 신장 질환의 원인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신장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의 증거가 있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경우를 일컫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10%가 만성 콩팥병 환자라는 보고가 있으며 대한신장학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성인 9명당 1명은 만성 콩팥병 환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흔한 주요 원인입니다. 사구체 신염, 다낭성 신장병 등 신장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혈압과 혈당을 목표 수준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신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것, 고령, 루푸스 등 동반 자가 면역 질환, 약물이나 독성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비만, 만성 재발성 요로 감염, 신장 요로 결석, 미숙아 또는 저출생아, 급성 콩팥병을 경험하는 경우 등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없던 혈압이 새롭게 나타났다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보인다, 소변을 너무 많이 본다, 또는 소변량이 줄었다, 몸이 붓는다, 이런 콩팥병을 의심할 만한 상황과 관계된 증상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운 증상들, 즉 입맛이 없다, 피로하다, 기운이 없는 것 같다, 가렵다, 이런 애매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을 바탕으로 신장 기능을 추정하기는 어렵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콩팥 기능이 혈액 검사로 확인한 혈청 크레아티닌 값을 바탕으로 나이, 성별을 포함한 수식을 통해 계산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얻습니다. 이 값이 60 이하일 경우 만성 콩팥병 3기로 중등도의 신장 기능 감소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건강검진 자료에서 보시면 크레아티닌 값과 사구체 여과율이 계산되어 나와 있는데요. 59부터 신장 기능 감소가 보이니 진료를 보십시오 라고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동시에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일 때일지라도 앞서 3개월 이상의 신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의 증거가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혈뇨, 단백뇨와 같은 소변 검사의 이상 소견이나 복부 영상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 구조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도 만성 콩팥병이 있는 상황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점차 감소하여 15 미만이 되면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는 신장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신장이 하지 못하는 일 중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일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대체요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대체요법은 혈액 또는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액투석은 병원에 와서 일주일에 주 3회, 한 회에 4시간 동안 혈액을 체외 순환시킨 뒤에 요독을 제거하여 다시 돌려보내는 투석 방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투석을 병원에 와서 전문가들과 매번 만나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 방문한다는 것은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또한 투석을 하지 않는 나머지 주 4일은 식이요법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하고 투석 스케줄을 항상 일상생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이 다소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복막투석은 배 안에 관을 넣어 나의 복막을 통해 요독을 제거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손투석의 경우 기본 하루 4회를 진행합니다. 숙달되면 한 번에 20-30분 정도 하루 2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병원에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 검사와 관리를 받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시는 빈도가 적고 하루 종일 투석을 유지하시는 셈이기 때문에 식이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혼자 집에서 해야 한다는 것, 관이 삽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탕 목욕은 어렵다는 것, 복막염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등 있겠습니다만 문제없이 익숙하게 잘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전문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도와드립니다. 간략하게 장 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본인의 성격, 생활 습관, 직업,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와 함께 의논해서 진행합니다. 선제적 신장 이식은 부부 교차 이식처럼 공여자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투석을 시작하면서 뇌사자 이식 대기 등록 상담을 함께 하게 되고 이후에는 코노스 질병관리청 장기이식 관리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관리받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헤드라인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죠. 만성콩팥병 5단계, 즉 말기 신부전의 경우에 5년 생존율이 약 6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일부 암보다 생존율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성콩팥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못 들었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살짝 오해하시기도 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체중 관리와 운동도 무척 중요합니다. 콩팥병은 심혈관계 합병증, 근육 감소와 여림과 동반 악화를 보이기 때문에 운동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식사요법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점을 꼽는다면 싱겁게입니다. 저염식 기준은 하루 소금 5g 이하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내 식사 습관이 적절한지, 어떤 부분을 조절해야 하는지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맛이 없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 대신 고추냉이, 레몬즙, 후추, 오일, 향신료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권고안에 있는 인플루엔자, 폐렴, 파상풍, 대상포진, A형, B형 간염, 수두, 홍역,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 연령에 따라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겠죠? 건강보조식품, 추출물, 농축 엑기스, 달여 마시는 차 등 이런 것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치료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거나 개개인의 신장기능 상태에 따라 효능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시도록 설명드립니다. 검사를 통해 본인의 신장기능을 알고 계신다면 진료 시에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의 경우에도 신장 기능의 변화에 따라 조절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엔세이드 진통제의 경우 장복하시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검사에 사용하는 조영제도 본인의 신기능에 따라 예방적 전처치를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검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자신감이다. 만성콩팥병 환자분들은 기존에 원래 복용하시던 약에 더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자주 오게 되고 합병증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왜 점점 나빠지기만 할까? 투석을 시작하게 되기라도 하면 언제까지 이런 갑갑한 치료를 계속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생활 습관의 노력이 더해지면 함께 가는 친구처럼 나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